여보, 정말 당신 대체 왜 그랬어? 왜 혼자 그런 결정을 한 거야? 나, 나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단 말이야. 수술실 앞 남편을 와락 끌어안은 마광숙의 절규는 텅 빈 병원 복도를 아프게 울렸습니다. 안도와 원망, 사랑과 서운함이 뒤엉킨 눈물이 그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이 뜨거운 눈물의 시작은 불과 몇 시간 전 그들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날 밤 고요한 정적을 깬 것은 값비싼 컵이 깨지는 파열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 필사적으로 쌓아올린 선량한 거짓말에 균열이 가는 소리. 그의 세상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내 눈이 왜 이러지? 한동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 사랑하는 아내 마광숙을 위해 따뜻한 우유를 담으려 했던 그 손이 이제는 주인의 의지를 배반한 낯선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순백의 도자기 파편과 미지근한 우유의 흔적은 그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진실의 파편과도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의 손은 의지를 벗어나 사소한 물건들을 놓치기 시작했고 눈앞의 세상은 초점을 잃은 사진처럼 뜨거운 여름날의 아지랑이처럼 흐릿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의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LX 호텔을 이끄는 냉철한 경영자 한동석, 그의 견고했던 세상이 서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끔찍한 전조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쨍그랑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혹시 다친 데는 없고요? 아, 괜찮아, 괜찮아. 손이 미끄러졌네. 요즘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피곤한가 봐. 당신 요즘 계속 피곤하다는 말만 하잖아요. 안색도 너무 안 좋고. 제발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당신 놀라게 해서 미안해. 금방 치울게. 한동석의 목소리는 애써 태어냈지만 어둠 속에 선 그의 등은 이미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두 가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조기 백내장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내일 사랑하는 아내 몰래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광숙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한동석은 결심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도 시련의 그림자도 그녀와 아이들에게만큼은 짐이 되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숭고한 결심이 역설적이게도 지금 그를 외로운 섬에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마음이 자신과 아이들의 무사함, 그 단 하나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며칠 전 LX 호텔의 명운이 걸린 이사회 발표는 그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의 프레젠테이션 화면 속 숫자들이 그의 눈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흩어지고 뭉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눈을 비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3을 8로 읽었고 옆에 있던 충직한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정정해 주었을 때 한동석은 모든 임원들 앞에서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모욕감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광숙은 평소와 다른 그의 무거운 침묵과 술기운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의 잘 끝난 거 맞아요? 아까부터 표정이 너무 안 좋길래요. 응? 아, 회의. 그냥 뭐 사소한 실수가 좀 있었지. 다음엔 더 잘해야지. 실수요? 당신답지 않게 무슨 일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해줘요. 당신이 그러면 나까지 불안하잖아요. 정말 별일 아니라니까.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한가 봐.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한동석의 대답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날 밤 그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자신의 손을 부여잡고 가늘게 떠는 모습을 아내에게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광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과 불안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검은 덩굴처럼 그녀의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한편 그 시각 문미수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달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생리 예정일에서 이미 일주일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극심한 스트레스 탓이라 간절함이 만들어낸 헛된 상상이라 여겼습니다. 몇 달 전 그녀는 남편 오천수와 함께 찾은 산부인과에서 불임이라는 차가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속을 뒤집는 메스꺼움, 특히 남편이 좋아하는 커피 향이 지독하게 역하게 느껴지는 순간 미순의 마음 한구석에서 재가 되어 사라진 줄 알았던 희망의 불씨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닐 거야.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이건 그냥 상상 임신일 뿐이야. 그녀는 차가운 현실의 문장을 되뇌며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는 기대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동석은 평소보다 서둘러 집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일찍 어디 가요? 회사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 병원 좀 들렀다 가려고. 중요한 검사가 있어서. 오전엔 사무실에 없을 거야. 한동석은 아내의 불안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명백한 회피에 광숙의 심장이 쿵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무슨 병원이요? 어디 아픈 거예요? 어제도 잠 못 자고 끙끙 앓더니 어디가 얼마나 안 좋길래 그래요? 제발 나랑 같이 가요. 네? 아니야, 그냥 너무 피곤해서 종합검진이라도 받아보려고. 당신은 무거운 몸으로 어딜 같이 가. 제발 집에서 푹 쉬고 있어. 응? 그 말을 끝으로 한동석은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창밖으로 망연자실하게 확인한 광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LX 호텔 회장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나예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오늘 회장님 외부 일정 있어요? 어디 가시는지 알아요? 수화기 너머의 젊은 비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사모님, 혹시 병원 말씀이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예약을 도와드렸는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안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수술 예약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수술이라는 단어가 광숙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술이라고요? 안과에서 무슨 수술인데요? 자세히 좀 말해봐요. 어서. 자세한 병명은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전화가 끊기고 광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의 잦은 눈 비빔, 서류에 코를 박던 모습, 숫자를 잘못 읽었던 끔찍한 실수, 그리고 떨리던 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수술이라는 가장 끔찍한 단어 아래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혹시 뇌에 종양이라도 있어서 시신경을 누르는 건 아닐까? 이대로 실명의 위기라도 처한 걸까? 그녀는 곧바로 옷을 꿰어입고 밖으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제발, 여보, 제발 아무 일만 없게 해줘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당신 아픈 것도 모르고. 제발.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같은 시각, 세브란스 병원 안과 수술실. 한동석은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비교적 간단하고 예후가 좋은 백내장 수술이라며 그를 안심시켰지만 한동석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광숙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곧 태어날 아이의 얼굴을 세상에 그 어떤 흐림도 없이 맑고 선명하게 보고 싶다는 이기적이면서도 절실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의사의 말에 한동석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회복실 문이 열리고 커다란 보호 안경을 쓴 한동석이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아내를 발견하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광숙 씨?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에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이던 광숙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그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 대체 왜 그랬어? 왜 말을 안 한 거야? 나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단 말이야. 한동석은 당황했지만 이내 아내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냥 우리 아기 얼굴 세상 누구보다 또렷하게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백내장 수술 받은 거야. 정말이야. 나 괜찮아.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강인했던 광숙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보야. 진짜 바보. 나한테는 당신이랑 우리 아기 건강이 세상 전부란 말이야. 흐릿하게 보이면 어때? 같이 보면 되지. 그걸 왜 혼자 끙끙 앓아? 왜 바보같이? 두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감정을 추스르던 그때 병원 복도 저편에서 미순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괜찮으세요? 다들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셔서. 미순의 목소리에 광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순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순아, 너는 얼굴이 왜 이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아니에요, 형님. 그냥 좀 어지러워서 급하게 뛰어와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미순의 상태는 누가 봐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순간 광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여자만의 직감이었을까요? 미순아, 너 혹시 나 온 김에 산부인과 검진 받아야 하는데 너도 같이 한번 가보자. 응? 그냥 검사 한번 받아보는 셈 치고 손발도 차고 안색도 안 좋으니 겸사겸사. 결국 미수는 마광숙의 강권에 못 이겨 산부인과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여 분 후 그녀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진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괜찮은 거야? 미수는 아무 말 없이 형님을 바라보다 이내 투명한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형님, 저 임신이래요. 6주 됐대요. 그 말을 끝으로 미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불임이라는 낙인 속에서 포기했던 삶에 찾아온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기적 앞에서 그녀는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이건 기적이야, 정말로. 형님, 저 불임이라고 했는데 의사가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 기적 같은 소식은 곧바로 남편 천수에게 전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미순의 임신 소식을 전해 들은 천수는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집안에 겹경사가 났네. 겹경사가 났어. 할렐루야다. 형님, 수술 잘 끝난 거 정말 축하드려요. 다음부턴 제발 저희한테도 말씀하세요. 괜히 형수님만 애태우시고. 그러게 말이다. 이제 그 선명해진 눈으로 우리 조카들 예쁜 얼굴 실컷 보셔야죠. 분위기 메이커인 흥수가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형수님들, 이제 우리 아이들끼리 다 동갑내기 사촌이 되겠네요. 이러다 우리 집이 아니라 유모차 주차장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비 받아야겠네. 모두가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동석은 보호 안경 너머로 보이는 아내의 환한 웃는 얼굴, 동생들의 행복한 표정을 가슴에 새기듯 바라보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싸움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시간인데도 독수리 술도가 안채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볼록 나온 배를 사랑스럽게 감싸며 주방 앞에서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미역국 냄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휴, 오늘은 이 미역국이 세 그릇이나 필요하겠네. 나, 미순이, 그리고 옥분이까지. 정말 이런 경사가 없구만. 그녀의 손길에는 어느 때보다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일들이 마치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지만 살짝 부은 눈과 뱃속에서 느껴지는 분명한 태동이 그 모든 감정을 생생한 현실로 느끼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로 달려나온 시동생 오흥수가 헐레벌떡 외쳤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큰일 났어요. 동석 형님이. 광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깜짝 놀라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뛰쳐나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야 또? 어제 수술 잘 끝났다고 했잖아. 형님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옆에 잠든 광숙이라는 이쁜 아가씨의 얼굴이 너무 선명하고 예쁘게 보여서 지금 막 감동해서 펑펑 울고 계세요. 야, 이 바보야. 사람 놀래켜! 광숙은 황당함에 실소를 터뜨리면서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게 지금 큰일이야? 아니, 근데 진짜로 감동해서 울고 계시다니까요. 저보고 흥수야, 형수가 원래 이렇게 예뻤던 거냐? 이러시던데요. 백내장 수술 한 보람이 있다면서.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리며 한동석이 수술용 보호 안경을 벗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붓기가 살짝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마광숙을 오롯이 담아낸 그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광숙은 그 손을 잡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보여요? 내 얼굴이? 이렇게 또렷하게, 이렇게 예쁘게, 평생 이렇게 당신 얼굴만 보고 싶어. 그 순간 흥수가 또 한마디를 보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근데 형님, 솔직히 어제는 보호 안경 낀 상태에서도 형수 얼굴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좀 감정과잉 아닙니까? 콩깍지죠. 모두가 유쾌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독수리 술도가에 다시 따스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기적을 함께 맞이한 독수리 오형제 가족. 한 남자의 선량한 거짓말이 만든 균열은 더 큰 사랑으로 단단히 메워졌고 절망의 자리에는 새로운 생명의 희망이 눈부시게 피어났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자랑과 웃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회를 남겨둔 KBS 드라마 독수리오 형제를 부탁해 마지막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